날이 오면 그날이 왔으니 저희의 작은 심지어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기억나.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구성과 나아가 한 번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법신걸 사하시라. 가장 무거워야 되겠어 너무도 가볍게 전쟁이라는 생각하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을 밝히잖아. 한겨울 박수길에서 신명의 기운들을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지기 위해 한 줄보다 평화의 뿌리를 받아내고 성이랑 먹음을 다하면서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하늘한 사람을 믿으려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신의 한쪽은 분단의 역사이며 죽는 것은 제일이라. 모든 권력들은 성산용사께서 천성기운이라는 실제에 어긋나는 정치이니 지난해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인지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 기옥이나 미친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치는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것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 기옥으로 만들어낸 집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것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와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와주시어 소송리와 둔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직장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에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과 간절히 기옵니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날만을 통해서 잠시 마음으로
줄 알게 되오리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은이라 함은 저 추나치동 사시의 변천이 사설을 잃지 아니함과 같이 모든 일에 그 순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요 여기라 함은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 못할 일을 구태하고자 하며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남의 마음을 매야 거슬려주는 것이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이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수를 들어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이상은 오늘 대전경 인도부 시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경남 동진을 날을 잘 맞춰서 오셨네요. 벚꽃 너무 이쁘죠? 이따가 가시기 전에 사진이랑 많이 찍고 가셔요. 여기서 오늘 꽃놀이까지 다 하고 가시면 되겠다. 이게 지금 뭐 유명한 벚꽃 많이 핀 데들 가면은 사람 치여 죽어요. 여기 얼마나 여유롭고 좋습니까? 네, 소송리가 숨겨진 벚꽃 명소. 혹시 시간 되시면은 가실 때 이쪽 김천 쪽으로 이쪽 보건소 삼거리 쪽으로 해서 김천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복숭아꽃? 자두꽃. 자두꽃 죄송합니다. 예, 자두꽃이 지금 아주 예쁘게 많이 폈습니다. 예, 또 한번 소정리에 왔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꽃을 통해서 또 얻고 가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공지를 벚꽃 얘기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4월 1일에 우리 성주 주민대책위에서 벚꽃장터를 1회죠 1회? 1회일지 단기성일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11시부터 1시부터 9시까지 19시까지 이거 성주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벚꽃장터가 있으니까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티켓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오늘 티켓 살 수 있나요? 현장 판매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계좌번호 있으니까 많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4월 8일에는 우리들의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들의 동지 우리 아사히 동지분들 후원주점이 어디라고 했죠? 아까 식당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오름식당. 네. 구미에 오름식당을 검색해서 오시면은 일단 4월 8일 11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함께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4월 26일은 매년 저희가 4월 26일 정말 우리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겨서 이 황교안관한대 세대가 그 대통령이 없는 그때 그 국민이 뽑아놓은 국민의 대표가 없던 시절에 미군의 전략무기를 이곳에 1차 배치했던 날이 바로 2017년 4월 26일입니다. 저희가 이 4월 6일, 4월 26일 전주 토요일에 항상 이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고 항상 투쟁의 결기를 다시 한번 모으기 위해서 전국민 평화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2일 김박동 4월 22일 2시에 저기 우리 김박도에서 제14차 전국민 평화행동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그날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예?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안 하실 줄 알고. 오늘 그 법문 말씀에서는 순과 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제이자 목표 이치를 따라간다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치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철학이 어떻게 보면 과제 그런데 옛날 구대 시대의 이 농경계 사회에서 이 순리, 이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에 순응한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경사회에서 이 자연의 이치, 이 추나추동에 맞추어서, 자연환경에 맞추어서 모를 심거나, 뭔가를 심지 않고, 겨울에 씨앗을 심거나, 혹은 가을에 수술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것에 자연환경에 맞춰서 삶의 이치, 삶의 어쩌면은 패턴을 맞춰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치를, 순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그 사회 환경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대세를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되면은 순리인 것처럼 근데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순리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잃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순서를 잃지 않는다. 순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간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기본적인 순서는 바로 법이겠죠.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자들을 강제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때도 오래간 있었지만은 민주주의가 발달되면서 이 약자를 지키고 강자를 대여하는 목표로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약속을 정해 왔던 것이 바로 이 법. 이 법을 떠나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대종사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원없는 것을 구태여 전하는 것,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구태여 하는 것,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역이라고 역행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사드 배치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배치 선정부터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역,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그리고 사드를 갖다 놓는 것부터 오늘날 공사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순서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왜 여기가 최적지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 지역지는 몇 달 만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당한 환경영향 평가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환경영향 평가가 있기도 전에 무기부터 우선 갖다 놓고 배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못 받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서 하고 나서 공사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순서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문방구, 지난 주말에 문방구에서는 보도자료를 하나 사드가 저곳에 갔다 나 집 2부에 첫 번째 전개훈련을 했다는 것. 전개훈련은 해당 기지에서 벗어나서 훈련을 하는 걸 이제 전개훈련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 8년도였나요? 이 주한미군에서는 전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라고
1단계는 현재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드 레이더, 그리고 사드 레이더와 지휘소, 그리고 발사대만을 원격으로 조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트리어트와 통합을 하겠다.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패트리어트, 기존의 패트리어트 레이더보다 사드 레이더가 훨씬 더 성능이 좋으니까 이 사드 레이더를 통해서 패트리어트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패트리어트 가지고 원격으로 운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능 업그레이드 3단계. 그리고 주한미군 계획상 이 3단계까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1단계 발사대와 레이더를 원격으로 완료로 일단은 하고, 그것을 훈련을 한 것이 이번 훈련이요. 모두 알다시피 이렇게 미국의 이 성능 업그레이드는 그냥 단순하게 패트리어트와의 어떠한 통합, 그저 발사대를 조금 더 멀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미국의 본토와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그리고 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있는 MD체들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이 성능 업그레이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나서, 바로 이런 것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차치하고 나서 이번 작전 훈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알고 보니까 지난 3월 15일이었나요?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15일날 저녁 새벽에 우리가 마을분들이 항상 8시 반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우리 어머니들과 마을분들이 항상 지난 2017년부터 오늘까지 거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마을회관한 마당에서 항상 함께 하시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9시 넘쯤에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어머니들을 이 마을회관 앞을 나가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어떠한 사전에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슨 동네 깡패와 같이 들이닥치 갑자기 달라들어서 공고차 4대 5대에 나눠 타서 순식간에 마을 주민들을, 놀라서 뛰어나온 마을 주민들을 대여섯 명씩 옆에 끌어안고 그리고 끌어내고, 심지어 도로에도 있지 않았던 사람조차 대여섯 명씩 저 마을회관 안쪽 그리고 저 위쪽으로 도착을 시켜놓고 꼼짝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약 30여 분 동안 경찰들은 우리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심지어 못 모르고 왔던 그 다음날 본부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들어왔던 우리 원부교 교도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더니 무슨 범죄자처럼 풀어앉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박을 했습니다. 그저 마을에 왔던 사람이었고 그저 우리의 마을에서 함께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점령군과 같이 뛰어들어와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그렇게 우리를 이곳 결박을, 우리의 사지를 묶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분이 지나니까 이곳으로 유유히 발사대와 그 이외의 장비들이 나갔습니다. 수익 돌림 사진관 같아요.
그 과정에서 부회장 그리고 우리 장사군님 그리고 우리 수파원님까지 3명이 부상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도 얘기했지만 야간 작전은 경찰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밤만 되면은 이 경찰들이 정말로 험악해집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본인들도 저녁이라서 안 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아침과는 정말로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은 꼭 나게 되고 그리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은 더욱더 큰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날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빠르게 막고서 나가는 것이 자기들 작전이었는데 위에서 내려오면서 차량 하나에서 브레이크가 망가졌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지연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미군의 군사 작전 효순이 미선이 때나 3년 전에 있었던 포천에서의 차량 사고와 같이 사망사고가 있던 차량 사고와 같이 모두 다 미군 훈련 과정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에서 있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정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어땠죠? 훈련작전산에 있었던 사고라고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그러한 분명 자기들의 미군 작전 훈련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당연하고 경찰도 자신들의 작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다친 사람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마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주민들은 누구에게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아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한 평생을 이런 것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레이크 파열은 단순한 차량 고장 사고 같지만은 저 기지 앞까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대형 트럭이 다닐 만한 그러한 경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무거운 차량들이 내려올 때면은 항상 브레이크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저 사드 기지에 뭔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드 기지 안에 경찰 버스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겠죠, 작전이 끝나면. 그 내려올 때마다 꼭 수시로 경찰 버스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번은 쓰레기차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전복사고까지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이 미군 차량, 그날 브레이크 파열이 일어났던, 브레이크 고장이 났던 이 차량이 앞으로도 사고가 안 날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 내려오는 길에는 분명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입구가 있고 그리고 논밭이 있습니다. 저녁이면 산책도 나갑니다. 그날 그러한 작전이 있다. 그것이 훈련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경찰도 몰랐다고 하고. 그런데 그 순간, 그 저녁 시간은 주민들이 산책을 다니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곳에 미군들의 그러한 차량이 다녀도 되는지, 그리고 저곳에서 유류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곳에 얼마나 큰 피해가 날지 혹은 피해가 없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난 뒤에 저곳에 최종 배치 결정이 되고 무기를 갖다 놓고 건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단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고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026년 배치 결정 때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번 정규의 작전으로 우리들의 예상, 우리들의 외침은 증명이 되었고, 우리들의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 정당성은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에 맞게 일을 행하면은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서에 맞게, 순리에 맞게 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은 인류 역사의 지혜죠. 우리는 이 순서를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바로 잡을 겁니다. 그냥 자연환경에 역사에 맡겨놓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앉아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이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지난날의 대벌을 우리의 손으로 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너무 길었네요. 이것으로 오늘도 기도식 마치고, 오늘은 백창호 목사님께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오늘 강영구 장로님 모시고 대청교 기도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기도 3번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네, 오늘 성서일과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또다시 성전에 나타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에 내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께 올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함으로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가버리고 마침내 예수 앞에는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여자만이 남아있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그 여자에게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희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 오늘 백창욱 목사님이 집안 사정으로 오늘 못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연락을 받고 오늘 아침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또 고민하게 됐는데 백창욱 목사님이 분단체제에서의 예수 살기라는 책을 써내실 때 그때 그 광고 카피에 백 목사님의 어록이 이렇게 계속 실려 나오던 게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그거 하나 올렸던 것이 과거에 오늘 그 기록을 다시 보여주는데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권력과 자본이 민중에게 끼치는 무수한 해악 중에 딱 하나의 이익, 권력과 자본의 실상을 체득하여 각성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참 깊이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각성한 시민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런 분들과 함께 새 세상을 꿈꾸는 자리, 그런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그렇게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함께 만나서 이렇게 아침 벌써 경찰들은 우리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도 정말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에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그 성경 권력자들이 예수를 올가매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들이 알아서 재판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굳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줄 것이다,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앞에 데리고 와서
함정을 탔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건 담임선생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중학교 때 이야기였는데, 그때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다들 그냥 돌을 내려놓고 돌아섰을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잠시만요. 질문이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떠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할 수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그 권위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실 때 그때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변에 있던 그 군중들은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말씀을 따라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가진 죄를, 내가 지어왔던 죄를 돌아보고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돌아섰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으신 말씀 활동 규칙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최종은 저희가 알아서 뒤에 너무 방해가 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활동 규칙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아니 무슨 근거인지를 말을 해야지. 할 수 있다고만 하면 어떡해. 근거를 대야지. 뭘 무슨 근거에서 그걸 할 수 있는지. 다 끊어서 다 찍어. 내 죄가 초홍빛 같을지라도 이 여인에게 돌만 던지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러고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아니 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냐고. 뭐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근거가 뭐냐고. 근거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런 규칙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개인 핸드폰으로 해도 된다는 게 어딨냐고. 누구의 50억은 무죄고 공무집행이 아니네. 이동현 얘기 들어보니까 개인 핸드폰으로 운전하고 돌아와서 경비과장님 커피 한 잔 빼먹겠다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씩 가져가서 도합 800원을 가져갔는데 그 800원을 유죄로 인정해가지고 한 가장의 삶을, 생계 수단을 끊어내고 해고시킨, 그건 정당하다라고 판단하는, 자신들의 죄는 있어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누군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없어도 이렇게 저렇게 얼거내서 죄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런 제가 세상. 그리고 체증해야 되는 애도 아니잖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체증도도 아니잖아. 체증도도. 과연 오늘날 뭐라고? 이런 장면이 아, 그 개인 핸드폰을 찍는 거 우리 불법이라고 계속 말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할지 안 할지를 모르니까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슨 방법으로
그런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참 우리가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거리에 앉아서 종교 행사를 하고 드러내면 들려 나가고 이 기도가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빛이고 저들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저들이 얼마만큼 사악한 존재인가를, 얼마만큼 모순덩어리인가를 우리가 밝히 비춰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조금 전에 강교무님 지난 3월 15일 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날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장면을 보면 이 안에 지금 현재 경찰이 서 있는 이 질서유지선 안쪽에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사람들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대여섯 명씩 한조가 돼서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덮어놓고 무엇 때문에 교통을 통제하는지 상황 설명도 없습니다. 덮어놓고 운전석에서 끌어내고 거기에 끌어안치라 하는 것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 미군의 작전 실시가 내려지면 이 나라 공권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악을 그렇게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날씨가 꾸물거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더니 태령 저쪽에 붙으라고. 점점 허리가 저기를 찍으라고.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내려올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 지팡이 짚고 내려왔는데
다시 또 지팡이를 또 짚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자주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제 배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정형외과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사가 제 말투가 충청도 그 느린 말투 그 이방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묻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 사드 때문에 소송리에 내려와서 지금 7년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완전히 저 태극기 부대 꼴통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드가 없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되라고 그걸 막겠다고 그러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명의로 소문났다고 들었는데 신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치료를 받고 왔는데 뭐 치료 받기 전보다는 걸음걸이도 나아지고 동작이 좀 더 부드러워졌지만 아직도 불편해요. 그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악을 감추고 가면을 쓰는데 능수능란한 저들 70여 년 한미동맹을 신규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다라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먹게 만든 일본에게 너희들이 그 땅 식민지로 차지해도 돼라고 말한 그 나라가 미국이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를 주동강이는 그 나라가 누구냐? 아니 미국 도로는 사람이 마음대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음대로 다녀야 돼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요? 왜 미국 지금도 다녀야 돼? 이 땅에 그렇게 법을 잘 지키면 이 나라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이게 전부 다 미국 땅이야. 이 땅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침에 강규무님 하신 말씀처럼 그러한 사례들을 줄기차게 저들에게 알려주고 저들에게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매일같이 외칩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사드 무역 중단하라. 지금 우리를 드러내고 있는 이 경찰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짓이 바로 침략행위의 앞장서는
부역행위다. 전쟁을 일삼는 저 전쟁국가 미국에게 이 땅을 전쟁기지로 내어주는 저 달마산 위에 전쟁기지를 완성해가는 그 일을 돕고 있는 너희는 매국노다. 우리가 그것을 이들에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온 국민에게 똑바로 알려주는 저 어둠의 세력을 향해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잘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끈질기게 이 일을 해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고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앞장서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사드 무역 중단하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이제 도성리에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벚꽃이 굳이 벚꽃이 없어도 도성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벚꽃이 피면서 도성리에 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을 어떻게 미국 놈들에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마을을 지킬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구역 그만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한국 정부는 미국행위 그만해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그만해라. 조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조선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조선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조선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조선리 평화를 지키는 조선리 평화를 기뻐하는 경찰들아 위원장님 안 보여요? 위원장님 안 보시는 어떤 위원장님? 경찰들아 이상민 위원장님 그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장님? 아니 계셨는데. 아 있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조선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조선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조선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조선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돕지 마라. 불법공사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람들이 아침에 올라갈 사람들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마무리 짓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